오늘 이 시간은 한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암과 식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식도암을 불러일으키는 4가지 재앙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뭘까요? 첫 번째, 식도에 직접 염증과 암세포를 유발한대요. 진짜 나쁜 친구들인데 바로 술과 담배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끊어야 되죠. 이종열 교수님. 네. 저희가 식도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주와 흡연인데요. 실제로 제가 식도암 환자분들을 경험해 보면은 거의 다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흡연은 식도암의 발병 위험을 5배 정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 같은 경우에는 18배를 높이는데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44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식도암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특히 우리 식도암 중에서는 평편상피 세포암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암의 한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음주와 흡연입니다. 따라서 술 마시는 것도 삼가셔야 되고요. 술 마시는 것과 동시에 흡연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뜨끔하죠? 사실은 네. 솔직히 말해 술은 좀 끊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녁 때 막걸리 같은 거 끊기가 어려운데 오늘 방송 보니까 저도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금연 절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음식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입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뜨거운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국 많이 먹는데 이거 뜨거운 음식 조심해야겠네요, 교수님. 네. 요새처럼 날이 이제 추워지는 경우에는 따뜻한 뜨거운 음식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빨리 마시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뜨거운 음식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식도에 상처를 일으키고 네. 그러한 상처가 생겼다가 나았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포의 변형을 일으켜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을 바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식혀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에게 식도암이 많이 발생하고 오, 전 세계 식도암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중국인이라는데 그게 진짜예요? 놀랍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도암이 뜨거운 음식, 중국인들이 이제 뜨거운 차나 탕 종류를 이제 좋아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식도암이 많이 생긴다는 게 알려져 있고 2017년 이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식도암 사망자 중에 중국인들이 한 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과 이 탕 같은 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중국, 일본, 한국처럼 이렇게 아시아 그 국가에서는 담배라든지 아니면 술, 그다음 뜨거운 음식에 의해서 만성 자극에 의해서 네. 식도에 편편상피세포암이라고 해서 편편상피세포암은 식도 여기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서양에서는 특이하게도 위산이 역류해서 생기는 식도선암이라는 게 생기는데 예. 그거는 아래쪽에 식도하고 위가 만나는 여기 아래쪽에만 생깁니다. 그래서 식도암이라고 하지만은 2가지 암이 달라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고요. 예. 약간 성격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이게 술, 담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하시고 또 오랫동안 이런 걸 하시기 때문에 전신 상태도 안 좋은 분들도 많고 또 나이가 70세 이상 돼서 편편상피세포암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약간 그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 담배, 뜨거운 음식으로 생긴 식도암이 더 독한 놈이라는 것도 네.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 다음 원인입니다. 쓰리고 타는 듯한 가슴 통증.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식도암을 또 유발할 수가 있다고요, 교수님. 이거 진짜 흔한 네, 건데. 네. 지금 점차 이게 우리 이 생활 스타일이 서구화되면서 서구에 많았던 위산과 음식이 역류돼서 생기는 그걸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질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위는 이 위산에 보호될 수 있는 이게 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식도로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식도에는 보호하는 막이 없어서 식도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거기 궤양이나 아니면 그 재생, 다시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야, 근데 아까 들었는데요. 그 위하고 식도 사이에 밸브가 있어서 다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게 열려서 역류된 건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도에는 두 개의 밸브가 있는데 하나는 네. 위쪽, 하나는 아래쪽. 그 아래쪽의 밸브는 위장과 연결이 돼 있고요. 이러한 밸브의 역할은 위에서 분비된 위산이나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밸브가 느슨해지는 그러한 식생활 습관이나 그러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치킨이나 튀김같이 기름진 음식들은 이 밸브를 느슨하게 하면서 역류를 잘 일으키게 합니다. 거기와 또 다른 걸로 음주와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도 밸브의 역할을 느슨하게 해서 하게 되고요. 네. 저희가 잘 드시는 커피나 카페인이 많이 든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밸브를 느슨하게 해서 역류를 잘 생기게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오렌지 주스 또는 자몽과 같은 그런 과일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해서 역류가 됐을 때 산역류가 더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과일 섭취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좀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고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슴 쪽이 쓰리고 아파서 이게 심장이 아픈 건지 아니면 위가 아픈 건지 맞아요. 구분이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침이 나서 뭐 호흡기 기관지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증상 구분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뭔가 밑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역류가 있으면서 가슴이 타는 듯한 우리가 뭔가 고춧가루 뿌린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통증이나 속쓰림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압박감 또는 조이는 느낌은 소위 말하는 심장 질환과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운동과 상관없는 가슴 불편감이나 통증이 지속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 원인 모르는 기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종렬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역류가 되면 내시경으로 봐서 식도염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고요. 60% 정도 되는데 근데 좀 애석하게도 증상은 심한데도 내시경에 멀쩡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40%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진단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동안 본인이 식도로 위산이 올라오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4시간 보행성 식도산 역류 검사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보행성이라는 거는 이제 집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 위산이 올라오는지 식도로 올라오는지를 측정하면서 그때 이제 증상이 있는지 맞춰서 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산에 의한 역류인지를 제일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검사인데 말씀한 대로 뭐 약에 잘 안 듣는다든지 내시경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증상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하다든지 아니면 심장병하고 기침 등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역류성 식도염이 흔해서 그런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사진 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심하게 패이고 출혈도 나고 이 사진만 봐도 제 속이 다 쓰린 것 같은데 아프겠어요. 이 상태까지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네, 이게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미란이라는 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왼쪽에 그림에 보면 이제 약간 까진 정도인데요. 까진 정도로 심하게 않지만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궤양이 되게 됩니다. 궤양은 이제 깊숙하게 살이 패인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혈도 되고 예, 궤양이 이게 치료가 되게 되면 궤양 자체는 치료가 되더라도 흉터나 아니면 기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란 때 치료하는 게 좋고 궤양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근데 만성이 돼서 더 심해지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사진이 준비돼 있거든요. 보실까요? 보시면 식도 협착이라고 해가지고 식도가 헐겁고 붓다 못해 이제 구멍이 좀 좁아졌어요. 이렇게 좁아진 상태를 식도 협착이라고 하는데 밥 먹을 때도 이 정도면 불편할 것 밥이 같거든요. 넘어가나?
네, 그 앞서 보신 사진에서 미란 정도면은 저희가 상처가 별로 흉터 안 생기고 잘 남는데요. 궤양이 생기는 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은 흉터가 생기고요. 여러분들 피부에 상처가 깊게 났을 때 여기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예. 식도 아래쪽도 점차 상처 때문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그랬던 음식이 들어갈 때 열려야 되는 식도가 아주 좁아진 상태로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잘 넘어가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고기 덩어리 같은 경우도 콱 막혀서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그런 아유.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을 식도 협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협착은 그 협착에 있는 흉터를 좀 찢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내시경으로 풍선 같은 것, 의료용 풍선을 넣어서 흉터를 넓혀주는 식도 확장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도 확장술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스텐트라든지 아니면 수술과 같은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다 뭐 식도암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흔하다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식도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